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의 안전성 변수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도영, 김목은, 김준성, 신재민, 이재훈, 최지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상의 에너지 절감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무에너지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방안이 교통정책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 시설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전거 도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전용 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도록 차로와 구분한 차로입니다. 네 번째,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위의 편은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을 나타내는데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가 많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자전거 운전자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래 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사고 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로 구분되기 때문에 표에서 차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를 의미합니다. 한편 앞서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혹은 자동차와 길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은 도로를 점유하기 위해 다퉈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와 자동차 간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매우 잦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서울 이것만은 고치자 프로젝트에서 시민조사단이 직접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밝힌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도로의 양적 규모는 크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 버스와 함께 달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한편 자전거 전용 차로 및 우선도로에서 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 도로 자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제 상황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확장에 치중하여 현실성 없는 자전거 도로가 확충된 점. 둘째, 자전거 도로의 기능성 및 연계성이 부족한 점. 셋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한 점. 이러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물리적 확장은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설의 물리적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은 배제하면서도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고안해낸 결과 자전거 내비게이션의 안전성 변수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자전거 내비게이션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한 자전거 내비게이션 어플인 오픈라이더의 후기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자전거 내비게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내비게이션이 위험한 차도로 안내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고 자전거 도로를 연계성 있게 안내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와 일반 차로를 번갈아 이용하는 경로로 안내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최단 경로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주행 경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자전거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의 기준에 안전성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미니멈 코스트 패스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코스트는 거리와 정체에 의해 결정되는데 저희는 이 코스트에 안전성 변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하여 코스트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안전성이 낮은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보다 안전하며 편리한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안전성 변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 변수를 결정하는 변수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 변수들을 실시간 요인인 시간적 변수와 시간적 변수 보정 역할인 고정적 변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변수가 실제로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갖는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안전성 변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특정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저희는 시간적 변수의 데이터를 구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고정적 변수 분석을 통해 시간적 변수의 보정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정된 시간적 변수들로부터 첫 번째 시간적 변수인 실시간 차량 교통량의 경우 자전거 도로 중 차량과 도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또한 차량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교통량과 사고 발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교통사고 통계와 관련 논문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전거와의 사고 유발 가능성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차량 내비게이션이 받는 실시간 차량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위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또 다른 시간적 변수로는 자전거 통행량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플이 활성화되면 사용자의 GPS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통행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 활성화되기 이전 단계라면 공공 자전거 대여 정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로 자전거 통행량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예시로 순차적 수요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표 2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따릉이 대여 정보입니다. 한 달에서 한 분기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시계열 데이터 1에서는 과거의 통행 패턴인 OI, DJ, TIJ를 알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갱신되는 시계열 데이터 2에서는 현재의 OI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4단계 수요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조는 따릉이 대여소입니다. 우선 통행 발생 단계에서는 회계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인 현재의 DJ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과거의 통행 패턴이 유지되는 수단이므로 통행 분포 단계에서 프라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자전거 이용자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통행 패턴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비티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행 배정 단계에서는 멀티패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일 뿐더러 자전거는 교통 혼잡이 드물게 발생하는 수단이므로 적용하기에 적절합니다. 순차적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적으로 링크별 자전거 통행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그림과 같이 공공 자전거 대여소가 연결된 경우 6개의 링크에 대한 자전거 통행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차적 수요 예측 과정은 시계열 데이터 2가 갱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얻어진 VA는 안전성 변수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위 과정은 공공 자전거가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량은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도메인 논리제를 통해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전거 통행량은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GPS 데이터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플 이용자의 GPS 데이터가 많을수록 표본이 모집됨에 가까워져 높은 신뢰도의 자전거 통행량을 링크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얻어진 자전거 통행량을 안전성 변수에 반영해 코스트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이용자에게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변수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시간적 변수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정적 변수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적 변수는 자전거 도로의 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자전거 도로 유형에 대하여 그 안전도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에 대한 보정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각 도로 유형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통과에 의거하여 그 안전도를 산정하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런 자료를 구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신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 면적 비율은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자전거 전용 차로와 우선 도로 면적 비율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한 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의 각 도로 유형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이항 회계 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각 자전거 도로 유형에 따른 사고 영향률을 정량적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와 같이 부정치를 삼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자전거 전용 차로와 우선 차로에 대한 부정치를 1로 잡는다면 나머지 두 가지의 도로 유형은 1보다 큰 부정치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유형에 따라 보정된 시간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다만 저희는 한계점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었습니다. 본 모델링은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의 데이터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개별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의 경중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 소스인 타스는 교통사고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미한 자전거 사고는 그 신고 빈도가 적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과소 집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정적 변수는 도로 형태입니다. 표 5는 타스에서 집계한 도로 형태별 자전거 교통사고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경향성을 통해 단일로보다 교차로에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일로 사고를 조사해 본 결과 자전거의 통행 우선권의 결여가 중요한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 횡단도 등 용어의 정의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은 잘 명시하고 있으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규정이 빈약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자전거의 정체성이 명확할수록 더 좋은 안전성을 부여하고 자전거에 대한 도로의 정체성이 불명확할수록 낮은 안전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일로에서의 주요 위험 요인들로 우선 지하차도 내에서의 사고는 시야 확보의 어려움, 높은 평균 속력과 같은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터널 안, 교량 위, 고가도로 위의 경우 통계상으로 사망자 수가 0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실은 발생 건수가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로셀 문제이고 사고 건수 대비 부상자 수는 높기 때문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차로의 주요 위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더 많은 이유로는 먼저 자전거 도로의 단절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 및 이용자 간 위치가 불명합니다. 또한 교차부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대상과 통행 우선순위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교차로의 경우 시설적인 면에서의 부족과 교차로의 자체적 특성으로 인한 본질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호가 없거나 소규모로 안전 불감증이 유도될 수 있는 교차로일 때는 더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적게 그리고 큰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며 자전거 도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정값이 정확한 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계수의 산출은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과거의 사고 통계를 이용하여 특성에 따른 보정치를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적절한 특성은 모델링 과정에서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으며 현재 기획안에서는 각 변수의 적합성과 변수 간 공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는 도로에서의 자전거의 수치화된 정체성, 지하차도 터널, 교량, 고가도로의 유무, 자전거 도로 유형 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경로 내에서 각각의 도로 조건을 학습 모델에 대입하여 적절한 보정 계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를 현재 교통량에 곱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교통량을 얻습니다. 또한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 이후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한 길과 비교하며 예측한 경로와 일치한 정도를 통해 경로 제시 성과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 사용자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안전 민감 개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로를 출력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정적 변수로부터 구한 보정된 시간적 변수들로부터 안전성 변수를 도출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기획안 단계에 맞는 러프한 모델링으로 하나의 예시로서 소개해 드립니다. 표 6은 타스로부터의 데이터에서 불명의 유형인 기타 항목을 각 비율대로 나머지 세 항목에 분배해서 소거한 표입니다. 이때 차는 자전거를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대차 항목은 자동차 자전거 간 교통사고와 자전거 간 교통사고 두 가지의 건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표 6을 이용하여
자전거 자동차 간, 자전거 자전거 간, 자전거 사람 간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표를 채우려 하였습니다. 우선 자전거 사람 간 교통사고 중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건수와 피해자인 건수는 각각 1329건, 4건으로 두 번째 표로부터 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전거 자동차 간 교통사고 중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서 이는 자전거 사람 간 교통사고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보다 적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를 0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런 가정과 두 번째 표로부터 자전거 간 교통사고 건수가 5,775건임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전거 간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건수와 피해자인 건수는 같을 것이므로 피해자인 건수 또한 5,775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자동차 간 교통사고 건수를 남은 2,428건으로 채웠습니다. 세 번째 표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성이 실시간 차량 교통량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자전거 자동차 간 교통사고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건수에 비례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성이 자전거 자체의 교통량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자전거 간 교통사고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건수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각 시간적 변수에 대한 보정 개수를 표 7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성 변수는 보정된 차량 통행량 더하기 보정된 자전거 통행량 곱하기 2.4의 비례함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 아이디어로 소개한 자전거 내비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문제 상황은 자전거와 차량, 보행자 간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조는 안전성을 고려한 자전거 경로 안내 내비게이션 제작을 해결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현존하는 자전거 내비게이션 어플들은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의 변수를 시간적 변수와 고정적 변수로 나누어 고정적 변수는 시간적 변수를 보정하게끔 했습니다. 시간적 변수로는 실시간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교통량을 고정적 변수로는 자전거 도로 종류와 형태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정된 시간적 변수들로부터 안전성 변수를 결정함으로써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량으로부터 일정 안전 수준 이상의 경로들을 추출한 뒤 이들 경로만으로 구성된 최단 경로를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기획한 자전거 내비게이션으로 다음의 기대과를 예상합니다. 첫째, 자전거 내비게이션 이용자는 경로 이동 중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도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위험 경로에 진입할 때 상대적으로 더 조심하게 되며 이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줄여드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둘째, 구청 같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본 기획안이 내비게이션이 계산한 안전성 지수를 위험 도로 판단의 근거로 삼아 안전하지 못한 자전거 도로 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1인 모빌리티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법에 제정이 되었지만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내비게이션은 1인 모빌리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저희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성 변수의 하한성 값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한한 4개의 변수 외에도 다른 안전성 변수가 존재하고 오직 자전거 이용자만이 안전을 고려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추가 연구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저희 그린라이트 조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